안녕하십니까. LS 일렉트릭의 김충관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LS 일렉트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LS 산전이 이름이 바뀌어서 LS 일렉트릭으로 사명이 바뀌었고요. 저희 전력기기 쪽하고 자동화기기 쪽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조 쪽 산업 현장의 안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좀 만약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제조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AI를 우리 제조 현장에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 건가라는 화두를 좀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안전 쪽 관련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계를 이렇게 생산하는 어떤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조 현장에 중심을 두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현장에 어떻게 AI를 도입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자율제조라는 화두를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자율제조는 실제로 AI가 어떤 학습된 어떤 GPU가 도입된다고 이 AI가 도입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결이라는 자율제조는 AI를 뺄 수가 없는데 연결이라는 거에 중점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한 장표는 뭐냐면 지금 AI가 제조 현장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설비는 예지 보존을 위해서, 품질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생산성은 실제로 예측을 기반으로 한 생산 계획을 내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전통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 자체는 지금 보면은 실제로 AI를 현장에 도입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연결한다는 얘기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 보면은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 알고리즘을 그 데이터 기반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게 자율제조로 가는 AI를 활용한 자율제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알고리즘도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LLM이라고 해가지고 텍스트 기반의 어떤 학습, 강화 학습 이런 거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융합해서 소리하고 영상하고 이런 것들, 센서의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융합해서 지금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있는 좀 추세로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산업 안전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쪽에서도 AI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체라고 하시면 AI 자율제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예측도 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품질도 예측하는 이런 거를 꿈꾸시겠지만 순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oT라고 하는 영역에 지금 데이터가 예를 들면 설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IoT 쪽에 데이터 수집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설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서 AI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설비에 있는 데이터를 모을 때도 모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실제로 설비의 데이터를 나는 모니터링하고 있어. 실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알림도 발생해줘. 이렇게 도입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 데이터를 왜 모으느냐, AI를 그 뒤에 왜 분석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반드시 제어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어라는 측면을 생각하시는 게 AI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설비를 바로 제어할 수 있는 아니면은 레시피를 바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AI가 도입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IoT를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를 설비로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제어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그냥 센서를 활용해서 몇 가지 DAQ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제어를 생산한다면 PLC 기반으로 데이터도 제어할 수 있는 아니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IoT 데이터 수집할 때도 그 표준 체계라는 거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데이터 구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좀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려고 할 때는 그 설비의 데이터를 나중에 상위 시스템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활용하려면 데이터 표준 체계를 갖추고 IoT를 설계해서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만약에 이런 사례를 지키지 않고 IoT를 내가 했다라고 하면 흔히들 내가 스마트 팩토리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해. 그리고 설비의 데이터에 센서도 달고 아니 PLC도 까보고 거기서 데이터를 하려고 할 때 많은 그 좌절을 느끼는 게 그런 표준 체계에 지키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맵 자체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수집될 수 있는지 그 구조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시작부터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IoT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그 뒤에는 이제 올라오는 데이터량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AI 분석까지 가기 위한 과정에 서버들이 있는데 그 서버들에 바로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학습시키게 한다, 데이터를 통합한다 라고 하는 거는 서버가 굉장히 많은 부하를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반드시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중간에 둬서 서버는 서버대로 부하량을 죽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데이터 실제로 뭐 몇천 점, 몇만 점 이거는 택도 없고요. 몇십만 점의 데이터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엣지 컴퓨팅을 활용을 해서 올리는 그 구조도 반드시 데이터가 많아진다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 설비에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가 센서 기반, PLC 기반의 데이터 올라온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AI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솔루션들이 연결이 안 돼 있다면 그 데이터는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라는 연결, 뭐 생산관리 시스템에 있는 로트, 설비관리 시스템에 있는 설비 아이디, 뭐 품질 인자 이런 것들하고 그 데이터하고 연결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가 비로소 빅데이터라는 플랫폼에 모이는 구조. 빅데이터라는 거를 왜 여기다 넣어놨냐면 기존에 그냥 MS 한 개 운영하고 ERP 운영하고 하는 데이터 구조하고는 또 AI가 활용하는 빅데이터 구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스토리지 자체가 달라서 그 구조도 중심에 생각을 하고 그 뒤에는 거꾸로 AI가 내가 학습 모델을 통해서 예측이나 분석을 했다면 그거를 이제 나눠줘야죠. 미드웨어를 통해서 기존에 로트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 그 로트가 지금 현재 이상이 생길 것 같아. 그 시스템, 그 생산관리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그런 과정도 중간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맨 마지막 단은 그렇게 모인 데이터가 학습된 데이터가 이제 예측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이상 징후를 사용자한테 올려주는 그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그런 방식을 디지털 트윈 방식이라든지 어떤 대시보드형 방식이라든지 이런 UI도 그 맨 마지막에 생각을 하는 요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하시고 자율제조를 위한 AI를 도입하는 그 과정이 거쳐야 제대로 된 자율제조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 구조, 이 여정을 따라서 저희가 2차 전지 소재업체에 한번 그 자율제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IoT 영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흐름 공정 라인인데 소재를 생산하는 그 흐름 공정 라인에 저희가 추가 센서를 부착을 하고 그다음 PLC 판넬, 통합 PLC 판넬 그 공사를 해서 밑에 이제 스카다까지 올라가는 스카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설비도 중앙 제어 장치, 중앙 통제실에서 현장에 가서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통제 장치까지 가는 그런 구조를 밑에 인프라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구성하는 건 전통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스카다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구성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위에 올리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올라오는데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올라오는 거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간 시스템과 연결해서 융합해서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라벨링이라는 건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를 융합해서 라벨링해서 모은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AI 학습을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각종 AI 학습을 시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분량이 날 것 같아 라는 거를 AI를 도입했다는 자율제조로 가기 위한 AI를 도입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품질 분량이 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량인 노트가 생산이 됐던 그 상황에 스카다에서 올라온 그 데이터가 다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 학습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 분량이 났던 사례의 원인, 인자들이 지금 몇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천 가지,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전류값이 될 수도 있고 몇천 가지가 되어 있는 게 그게 그 이상 징후가 흘러가는 패턴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분량 예측을, 품질 예측을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장 같은 경우에는 설비의 고장, 실제로 현장에 그 IoT 센서, PLC를 통해서 다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페트롤도 자동으로 흘러가긴 합니다. 이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페트롤을 하던 것들이 실제로 스카다 룸에서 다 페트롤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데이터가 AI로 학습됐다는 얘기는 거기서 고장이 났던 아니면 마모가 일어나서 더 이상 설비가 멈출 것 같은 상황의 학습이 계속 중간에 데이터가 올라오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그러면 설비는 그런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가 여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측이 그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예상은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의 아키텍처를 저희가 구성을 해봤고 여기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 중립, 탄소 발자국에 대한 어떤 그 도전도 있기 때문에 전력량 데이터를 로트와 연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출할 때 그 인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인증하는 그런 데이터까지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지금 자율제조에 관련된 AI로 가는 자율제조의 여정 중에서 꼭 필요한 그 여정을 지키시는 그걸 좀 말씀드렸고 그걸 진행됐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율제조 안에 AI가 활용되는 용도 중에 하나가 또 안전 쪽입니다. 안전 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인 미만 사업자 이하까지도 그 중처법의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현재 환경이고 좀 지금 정부 들어서 그걸 또 강조하고 있어서 그러면 제조 현장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범위가 좁혀진 거죠. 실제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현재 시점에 산업 현장에서 그 안전을 제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입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는 뭐냐면 실제로 위험한 지역을 상시로 순찰하면서 평가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하라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더라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위험성 평가 제도. 근데 현실은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위험성 평가가 일어나는데 현실은 보면 안전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중견기업 정도 돼야 중소기업도 좀 매출이 좀 있어야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그 안전관리자가 위험성 평가를 24시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만 남겨놓습니다. 그래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긴 합니다.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처벌 완화를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중소기업은 더욱이 이런 위험성 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깁니다. 외부 기관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와서 돈 2, 300만 원 받아가고 그냥 여기 이런 거 조치하십시오 라고 하고 갑니다. 이게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그거를 AI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험성 평가 제도에 착안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상 기반이 제일 큽니다. 이런 그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8대 위험 요소, 8대 위험 요소를 AI가 24시간 그 위험 지역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그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위반 사항이 벌어지면 이거 그 수시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사례들입니다. 위험구역을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 작업자가 들어갔다든지, 여기는 위험존에 기본적으로는 CCTV, 그냥 기존의 CCTV입니다. 이게 뭐 AI CCTV 뭐 이런 거 고가의 AI CCTV가 아니라 기존에 달려있던 CCTV를 가지고 AI가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차곡차곡 위험 사례가 발생했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위험 구역을 들어갔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작업자가 쓰러짐이 작업장 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로 GPU가 탑재된 AI 서버 내에 발생했던 위반 사례들이 녹화가 되고 위험성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이력이 남게 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게임 사고 같은 경우에도 발생이 하면 게임 사고 같은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게임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뭐 화재 감지 CCTV로 활용을 하게 되면 AI CCTV가 보면 그냥 뭐 수증기만 올라와도 화재가 났는지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영상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열화상이라든지 뭐 거기에 센서라든지 이런 걸 추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아령 수신기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복합적인 내용을 보고 얘가 화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 이제 뭐 대피로 같은 것도 가상으로 해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이거를 설치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엑시트라고 불 켜져 있는 데가 항상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위에 단에 어떤 화살표 등을 추가로 더 달아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화재가 발생한 지역을 회피해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보호 장구가 산업장 내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추가 학습을 시켜서 산업장 내에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 어떤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되는 그 작업장은 안전 장구 미착용 사례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감지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작업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전장구를 미착용하고 감지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셨다면 이런 것들도 다 이력에 남겨서 위험성 평가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게차 쪽. 지게차 쪽은 이제 아마 센서도 많이 달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영상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지게차, 사람이 오는 거하고 지게차가 움직이는 거를 감지해서 조금 후에는 문제가 부딪힘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게차한테 신호를 줘서 지게차의 스피커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등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멈추는 거는 짐이 쓰러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멈추는 것까지는 현장에서 잘 도입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다른 점은 이제 지게차가 앞에 센서를 달고 뭐 소리를 내고 하더라도 그 센서가 작동이 안 하는 경우는 뭐냐면 앞에 짐이 많이 쌓여 있거나 막 이러면 또 그 센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제3의 관점에서 지게차와 작업자가 부딪힘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그거를 감지합니다. 이거는 뭐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좀 유사하게 같이 적용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던 제가 지금 영상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센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까 열화상 센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작업장,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 누출에 관련된 그런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누출을 얘가 센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제어를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AI CCTV가 그러니까 AI가 관점을 보고 있다가 만약에
갑자기 뭐 황산이라든지 누수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밸브를 잠가버리는 그런 것까지도 제어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을 제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을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이상 징후, 화재가 발생되면 거기 대형 사고니까 대형 사고가 날 때 나는 냄새들이 있답니다. 가스들이 있답니다. 그 열이 올라갈 때. 그 가스를 감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로봇이 작업하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아닌 이상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 수리 시간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리 시간일 때는 보지 않고 있다가 수리가 아닐 때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로봇을 제어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아까 끼임 사고를 봤을 때 끼임 사고는 여기는 진짜 사람이 죽고 나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 제어하는 그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솔루션 자체의 어떤 그 성능 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구축된 사례 중에는 뭐 모범 사업장으로 뽑혀서 나이파 기준으로 모범 사업장을 뽑혀서 저희가 그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I CCTV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AI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기도 한 뭐 몇 가지를 그 관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관제 수가 위험성 평가하는 수가 현저히 다릅니다. 저희는 그냥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는 CCTV 아예 제작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개수도 뭐 위험성 평가할 수 있는 개수도 차이가 나지만 그 정확도도 거의 70% 80%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TTA 인증 기준으로 97% 이상의 정확도를 지금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세 가지 분으로 저희가 그 현장에 구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센서 설치에서부터 제어까지 해가지고 통합 시스템 들어가는 구축형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로 영상 센서인데 아주 컴팩트하게 작업장이 작기 때문에 그 키오스크형으로 AI가 관제하고 알림을 주는 그런 그 아주 중소기업형 50인 미만 형이 있고, 그다음 구독형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작업자가 있으면 행정처리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구축형이나 키오스크형에는 그 솔루션이 그냥 탑재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죠. 근데 그게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으면 엑셀로 다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중처법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로 다. 그 과정을. 근데 그것들을 아마 엑셀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가의 솔루션을 도입해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구독형으로 굉장히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통합 ESG 솔루션이라고 해서 지금 좀 대기업 위주로, 그다음에 1차 벤더들 위주로 LCA 탄소 중립 발자국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니즈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포함된 통합 ESG 솔루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가전제품 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파란색 부분이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밑에 설명이고요. 그거를 그 관련된 그 쉬라는 솔루션, 그러니까 산업 쪽의 그 보건, 안전, 환경을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하고 접목시킬 수가 있고요. 그것까지 같이 탑재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조금 생산 현장의 모니터링까지도 얘기를 해서 그 생산 현장의 설비 모니터링까지도 좀 추가돼서 들어간 사례입니다. 디지털 트윈형으로 구성이 됐고요. 구축형으로. 통합 대시보드는 당연히 그 안전에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고요. 네, 통합 대시보드 예시입니다. 위반 사례가 얼마큼 발생했고 그걸 조치를 얼마큼 했고 뭐 이런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그냥 그 메타버스 기반으로 그 표현을 해드리는 건데 이게 현장의 CCTV가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력이 남는 거고요. 히스토리가 다 남게 됩니다. 거기 조치 사례를 다 남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줌업해서 그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존 안에 들어와서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쪽 영역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저기는 한 가지 사례만 보는 게 아니라 8가지, 12가지 뭐 설정하는 만큼 얘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24시간 녹화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그 형태를 가리고 그 위험 상황, 위반 사항만 얘가 그 녹화를 합니다. 당연히 사고가 발생했던, 화재가 발생했던 사례들도 다 녹화가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솔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안전관리자가 주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는 분은 뭐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뭐 3억, 5억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축비가. 실제로 페트롤을 하면서 그 안전 그 점검을 하는 그런 이력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솔루션 내에서는 아까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 사진만 찍어서 그 AI한테 물어보면 그 위험 지역의 위험성 평가를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가이드도 해줍니다. 이건 비상 상황의 대피로 대피 훈련을 가상에서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요 밑바닥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벽에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 2차 전지 회사는 지금 실제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까지인데 이게 지금 그 사례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AI가 지금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창고에 큰 창고에 창고가 기울어짐 현상이 벌어지는 뭐 이런 현장에 창고 기울어짐을 계속 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계속 학습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고요.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건설 현장용으로 지금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안전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마무리 짓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율제조로 다시 넘어가서 자율제조에 만약에 도입한다라고 하면 내가 자율형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작업자도 줄어들고 뭐 고령화 사회에 이런 어떤 효과를 얻을 거야. 근데 따져보고 저희가 다 통계를 내보면은 원가를 절감하고 싶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싶은 게 제일 크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제조의 여정을 지키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은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여정을 좀 생각을 하셔서 자율제조 지금 내년부터 엄청나게 자율제조를 위한 혁신 사업들이 뭐 실증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수십조가 풀릴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런 쪽에 좀 같이 이런 과정을 생각해서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LS일렉트릭이 테크스퀘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전 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이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AI 자율제조로 가는데 저희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한 거, 스마트 팩토리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거기 가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야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저희가 그 노하우, 이런 노하우들을 현장에서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 테크스케어라는 걸 조금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현장에, 제조 현장에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다, 아니면 안전 솔루션 같은 걸 도입을 하고 싶은데 우리 현장도 도입이 가능하냐, 아니면 국책 과제를 연계해가지고 할 수도 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긴다면 테크스퀘어에서 멘토링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현장 전문가가 실제로 현장 나가서 컨설팅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 테크스퀘어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정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